중부지방에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미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을 둘러싼 거센 논란 끝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물러난 장관 또는 후보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최종 확정합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엔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제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재난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에선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중부지방 곳곳의 피해 상황,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입니다. 길을 가던 여성이 넘어진 뒤 빠른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일어나려 해보지만 몇 바퀴를 물속에서 구릅니다. 강남역 또 다른 곳에서도 엉덩이까지 차오른 물에 넘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계단으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4호선 이수역 승강장에는 빗물이 계단을 타고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산사태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입니다. 길 위에 커다란 바위들이 나뒹굴고 주변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초구의 한 도로에도 산사태로 흙이 떠밀려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밤 시내버스 안, 의자는 드러치한 물에 오간데 없고 천장 손잡이만 간신히 침수를 면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흑석동에선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쯤 경기 시흥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재난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도중에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특히 걱정인데요. 서울 지하철 이수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어젯밤 서울의 비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거세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이수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 이수역에는 빗물이 가득 차서 역사 안에까지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앞에 전통시장인데요. 이렇게 거리에는 물건들이 잔뜩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상인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물막에 소용없어. 어제 물막을 막았는데 안에서 막 역수를 하니까. 네, 바닥은 완전히 진흙탕이 됐고 거대한 이런 집기들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들도 한가득인데요.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도 홍천, 철원 등의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충청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명 피해도 있었죠. 피해 상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동작구에선 60대 구청 직원 1명이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다가 숨졌습니다. 감전됐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반지하에 갇혀 있던 40대 3명이 침수 때문에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만 5명, 경기에서 2명, 총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명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도 생겼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107세대 163명입니다. 경기도의 23개 시군에는 현재 산사태 경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긴급 안내 문자로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산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비에 휩쓸려 쓰러지거나 물에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은 시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아침 출근길이 또 걱정입니다. 현재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퇴근길만큼은 아니어도 아침 출근길 여전히 걱정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은 여전히 통제된 곳이 많은데요. 잠수교 양방향이 어제부터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일부 구간도 지금 통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일부 역에 선로가 침수되면서 급행이 모두 멈췄습니다. 일부 구간만 일반 열차로만 운행합니다. 나머지 1에서 8호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가 산사태로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나서기 전에 교통 상황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동 이수역 앞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머무는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 동안 136.5mm의 비가 쏟아져 역대 최고치를 8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틀 사이 누적 강수량도 서울 신대방동 400mm 이상, 경기도 양평과 광주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호츠크해 일대에 거대한 고기압이 지난달부터 계속 버티고 있어 여기에 가로막힌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그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하며 정체전선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오겠고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고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100에서 200, 강원 동해안과 충청 50에서 150, 전북 북부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은 정체전선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베트남 동쪽 해상에 자리한 열대저압부가 변수입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늘 오후 제7호 태풍 무란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실어 정체전선을 좀 더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부지방 폭우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당초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토교통부는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연기한다며 새로운 발표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안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도 물난리 피해가 상당합니다. 코로나19에서 격리 해제된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선지로 켄터키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백악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켄터키 수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곳의 희생자들을 찾았습니다. This happened in America. American problem. And we're all Americans. Everybody has an obligation to help. 지난달 말부터 내린 폭우로 켄터키 동부에선 37명이 숨지고 인근 웨스트 버지니아와 테네시까지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팔레치아 고원지대에서 흘러내린 빗물에 강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빠르게 심각해지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바다주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선 연평균 강수량의 75%에 달하는 370mm의 비가 하루 동안 내렸습니다. 1000명이 고립되고 차들이 진흙에 묻혔는데 건조한 사막 기후인 이곳에서 이례적인 폭우였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선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관들이 고립된 29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중국 방문이죠. 아침엔 월드 신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 박진 외교장관이 오늘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박진 장관이 어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의제를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공급망 안정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드 산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박진 장관이 한한령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밝혔잖아요.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정부 입장에선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진 장관은 이 칩4가 배타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칩4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장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칩4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는 건 논의 순서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구도를 몰고 가는 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칩4는 기술 통제를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한 모임이고 기존의 각 나라들이 구성하던 여러 분야의 다른 협력체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이 고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제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만 봐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이 법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 중국이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다. 전기차를 만들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져서 파장이 큽니다. 이렇게 미국발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공격적으로 이뤄지는 건 사실이라서 연관된 나라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혔던 흑해의 곡물 수출길. 지난주에 5개월 만에 이제 열렸는데 그런데 이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입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인가요? 네, 지난 1일에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이 라조니호라는 선박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해를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 목적지인 레바논에 도착은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곡물을 처음에 사겠다고 한 구매자가 일정이 5개월 이상 늦어졌다면서 화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라조니호는 다른 구매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1월 출항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라조니호를 포함을 해서 10척의 배가 흑해를 통해 떠났습니다. 흑해가 열리면서 좀 곡물가가 안정되고 식량난도 해소되나 했더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폭염이 아기 거북들의 성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 거북이들이 모두 암컷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북의 성별은 이 둥지를 감싸고 있는 해변의 모래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모래가 뜨거워지면서 암컷만 부화를 한 겁니다. 이미 이 지역의 바다거북은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숫자가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아침엔 월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가는 나이를 1살 낮추는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졸속 행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 사실상 경질된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물러난 장관 또는 후보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짧게 4문장만을 밝히고 떠났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발표해 교육계 전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에 외고 폐지 방안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사퇴하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오전엔 인적 쇄신 가능성을 언급했고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 박 장관의 사퇴 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야당은 만 5세 입학 추진과 논문 중복 게재 등 혹독한 공세를 예고했는데 하루 앞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폐기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교육부가 국회에 낸 보고서에 학제 개편, 1년 일찍 초등학교 등의 단어는 빠져 있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벌써 4번째 낙마자가 됐습니다.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로 들어왔다는 의혹인데요. 윤 후보자는 알지 못한다며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 인노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1989년 잠적했는데 그해 8월 경장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잠적 기간에 인노회 회원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 등에 미뤄 밀고와 특채 사이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경사로 특별 승진을 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줄곧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한을 포함한 그런 경찰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협의 없는 강행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경찰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께서 그대로 읊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부의 논리 그대로. 지난 6월 경찰청장 사퇴로까지 이어졌던 치안감 인사 파동을 두고서는 치안정책관 개인의 실수라며 행안부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치안감 인사는 번복이 아니고요. 장관의 재청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본인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주최한 류사명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을 두고서는 진행에 위법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한 경비대책회의가 장관이 할 수 없는 치안 업무라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직무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한 건 맞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최종 확정합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걸로 파악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어 온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도부에서 사퇴했습니다.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금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저기는 아니죠.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새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내일 뽑히게 되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물러나야지 부담이 없으시죠. 이렇게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인사들마저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예정된 당 의사결정기구, 즉 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됩니다. 이에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선공 후사 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윤 대통령이 측근, 이른바 윤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윤핵관이 이 대표와 소통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인용될 경우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부 지도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 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만일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폭우는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가 이번 폭우가 만든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이 기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네, 어제 폭우가 시작된 이후에 시민들, 국민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글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배수관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산이나 우의도 없이 맨손으로 막힌 배수관을 뚫고 있었는데요. 음료 캔이나 종이컵, 비닐 등으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자 직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엔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제 출퇴근길만 걱정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직접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도 또 우려가 되죠. 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또 이제 그래서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형몰 등에서 천장이 물이 샜는데요. 이 주요 하천에서도 물이 크게 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서울 도림천의 모습인데요. 이 탁한 색을 띤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전 모습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걸 보고는 이 정도로 물이 찬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릴 땐 최대한 하천 근처에 접근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있던 값비싼 자동차들도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침수 피해 때문인지 한참이나 계속 깜빡이던 건물 간판들은 결국 정전으로 모두 꺼지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네, 모두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장면인데 도대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도 화제가 됐죠.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 대화방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 도로 한가운데 물에 잠긴 자동차 위에 올라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 서울 서초동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 물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해탈한 듯한 모습에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촬영한 사진이 번갈아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픈 장면입니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 침수된 도로 위에서 수영하려는 사람의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군요. 두 분 모두 무사히 귀가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성 기자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왜 좌석 대신 날개에 자리를 잡은 걸까요? 이대로 상공을 향해 솟구치는데요. 영국에 사는 93세 할머니가 윙 워킹에 나섰습니다. 안전장치에 몸을 의지하고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 대범하게 창공을 가르는 스턴트 비행을 말하는데요. 이번이 벌써 5번째 도전으로 지역사회의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시 날아오른 거라고 하네요. 비행기가 회전하면서 더욱 거세진 바람을 온몸으로 버텨내는 할머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커플이 사파리로 여행을 왔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반지를 내미는데요. 낭만적인 청혼의 순간 갑자기 웬 기린이 불쑥 얼굴을 들이밀더니 여성을 툭 쳐서 떼어놓습니다. 삼각관계라도 되는 걸까요? 기린의 격한 방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여성은 이후 며칠 동안 목에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사파리에서 청혼 이벤트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네요. 깜짝 놀랐지만 이게 다 앞으로 잘 살기 위한 액땜이라고 생각하면 웃고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요? 더운 여름엔 역시 수박만한 게 없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중국의 후난성인데요. 돌틈에서 자라는 야생 수박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뽑히지가 않아서 그냥 칼로 잘라봤는데요. 과육은 일반 수박보다 연한 색에다가 흡싹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달고 시원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등산을 가면 혹시 돌틈에 야생 수박 없나 잘 살펴보면서 다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은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반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80년 만에 기록적인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7월 말에 장마가 끝났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혹시 7월 장마 때보다 이렇게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실제로 이제 7월 장마 때보다 지금 비가 더 많이 오는 이유는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찬 공기가 그때보다 더 강하게 내려왔고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버티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한 대기불안정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했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은 80년 만이고 실제로 하루 강수량은 거의 102년 만에 이제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많이 비가 왔다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억으로는 이제 2011년에 우미연산 산사태 때였는데 이때보다도 실제로 비가 더 많이 온 그런
상태를 보인 것이죠. 와, 하루 강수량으로 치면 102년 만에 가장 많이 온 비라는 거죠. 네. 보통 2차 장마, 이 가을 장마라는 게 말복이 지나고 8월 말쯤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8월 초순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가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1차 장마가 대개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단 끝나고 네. 지금도 끝났죠. 똑같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대개 8월 말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폭염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이제 2차 장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이제 대개 8월 말에서 9월 초.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후퇴 내려가면서 수축하면서 전선대가 다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영향을 줄 때 2차 장마라고 부르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8월 초순 말에 거의 2차 장마가 좀 시작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기압 배치라든가 기상 요소라든가 이런 가지를 보면은 장마예요, 이제는. 네네네. 그러니까 장마가 이제 성성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보원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2차 장마가 8월 이렇게 이제 8일 시작하는 경우는 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마가 이제 보통 8월 초라든가 중순에도 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기압골로 그렇더라도 이제 하루 내지 이틀 영향을 주고 끝나는데 이번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중부지방에. 그래서 거의 뭐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일단 네. 비가 올 거로 예측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장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뭐 열흘 정도 예보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까요? 지금 저 보통 비 예보는 이틀 간격으로 잘라서 예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보를 낼 때 오늘까지 제일 많이 오는 것이 300mm 이상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네. 오늘 다시 예보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300mm 이상 비가 또다시 많이 오는 것은 올 것이다. 이 예보를 했는데 일단 장마에서는 중부지방이 중심이 되더라도 약간씩 오르내립니다. 이게 수축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밤서부터 오늘 아침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가장 강하게 오는 비가 대개 경기 남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오후 늦게부터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또 다시 서울 쪽에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소 오르내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예측을 할 때는 이번 주에 최소한 이 수도권 쪽에 500에서 한 700mm 정도 총 비가 올 것이라고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왔던 게 2020년 8월 장마 때입니다. 그때 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때도 일주일에 거의 500에서 700mm 내렸거든요. 그 정도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체감온도가 지금 36도까지 이르는 폭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굉장히 찬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층까지 굉장히 찹니다. 그런데 밑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은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고기압 사이의 세력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비가 오는 구역은 좁아집니다.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장마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중부지방 쪽으로 비가 오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게 되는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분간은 물론 이제 뭐 12일에 13일 사이에 남부도 약간 비가 올 거는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또다시 장마전선 자체가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당분간은 뭐 계속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중부지방도 장마철이라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닙니다. 비가 잠깐 끝친다고 하더라도 주 세력 자체가 중부지방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네. 중부지방 자체는 다음 주 한 18일까지도 일단 예상은 이런 우리가 모델 같은 거 보면은 비는 계속 뭐 하루 이틀은 비가 안 올지 모르더라도 네.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뭐 7호 태풍 무란 발생 소식도 있던데 태풍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거나 하진 않을지 그리고 이번 장마 이 비가 끝나고 나면 폭염은 또 가는 건지 이렇게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7호 태풍 무란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하이난 중국 하이난 섬이 있죠. 그러니까 홍콩 서쪽 네. 그쪽으로 대개 이제 12일 그러니까 내일 정도 상륙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그쪽에서 태풍이 상륙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비로 영향을 주는데 네. 한 2, 3일 후 정도의 비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13일 정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비는 그쪽의 수증기 영향을 받지만 이게 이제 중국 대륙을 길게 거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일단 줄 거는 보이지 않고요. 네. 이제 중부지방은 이번에 이제 18일까지 일단 비가 오고 나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절, 그러니까 이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중부지방은 저 큰 더위는 없지 않겠나 올여름에. 다만 남부지방은 8월까지는 계속 폭염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파친코, 한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에서 출발했죠. 이 작품을 쓴 이민진 작가가 소설 파친코 개정판 출간 기자회견에서 그 뒷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다음 작품에선 한국의 사교육을 그릴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해 한인 이민자 가족의 대서사를 그린 파친코. 소설은 작가가 우연히 접한 한국계 일본인 소년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He climbed up to his apartment building and he committed suicide. His classmates who were Japanese had written, "Go back to where you belong. I hate you. You smell like kimchi. And I have a son. And I can't imagine losing a child who's 13.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세계를 휩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소설은 미국 평단과 독자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드라마로도 공개되면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생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작가는 다음 작품에 한국의 사교육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때로 사람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주목한 소설입니다. 파친코에서도 그랬듯 이번에도 아메리칸 학원에서 한국어 말소리를 살렸습니다. I believe that the whole world should know what the word hagwon means. Because the word hagwon is so central to understanding what a Korean person is. 작가는 작품을 통해 세계는 물론 한국인들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I say this to everybody. I'm trying to make you Korean. Because when I read Tolstoy, I'm Russian. When I read Charles Dickens, I am British. All those things are happening and that's part of literature. JTBC 이선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창립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고 내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근무에 따른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등의 복리후생 개선 방안과 임금 피크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LG전자가 소음 차단 기능을 갖춘 무선 이어폰 톤프리 신제품 3종을 오는 29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세 모델 모두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 오디오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여름 휴대전화 사업을 접었지만 무선 이어폰 사업은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 2위는 샤오미,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300m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31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